부부관계에서 노년은 장수하기 위해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부부사랑은 더 이상 20대 때처럼 열정적이지도 않고 중년 때처럼 뜨겁지도 않지만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이며 우리가 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이며 부드럽지만 매우 심오한 유형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성관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자녀에게 맡겨야 할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느 나이에서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 육체적, 정신적 애착은 신성하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기쁘게 하거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건강에 신경 쓰지 않고 젊음의 감정에만 매달린다면 그 신성한 것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몸을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깊은 심리적 손상을 초래하고 평생 쌓아온 부부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또 무엇을 좋아하게 되나요? 그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사랑은 감정, 배려, 나눔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추면 노년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하고 따뜻해집니다. 문제는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희생하거나 고통을 겪지 않고도 우리 둘 다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의 TNK댐 채널 영상에서는 노인들이 성관계를 가질 때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건강, 장수, 가족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콘텐츠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여 소중한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전파해주세요. 건강을 돌보고 사랑을 키우고 노년을 최대한 즐겁게 살아봅시다. 적당한 관계,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해치지 마세요. 고대인들은 서두르면 망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일은 천천히 해야 하며 서두르면 실패로 이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최고의 유도 천국에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탐욕은 몸을 해치고 성급함은 재앙을 초래합니다. 지나친 욕망은 몸에 해를 끼치고 부주의한 행동은 몸에 재앙을 가져온다. 도가의 책인 두옹신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아는 사람이고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결혼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절제와 자연의 순리를 강조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힘을 쓸 수도 없다. 힘이 약하면 탐욕이 몸을 해치게 된다. 옛말에 생강은 오래될수록 맵지만 제대로 된 요리와 함께라면 제대로 맵게 만들어야 한다. 생강이 시들었을 때 불을 피우려고 하면 타지 않지만 여전히 타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인생의 절반을 지나고 나서야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딱 충분하다라는 두 단어만으로는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재산, 권력,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도 통제할 수 있지만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하노이에 사는 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기계공으로 일해요. 그는 나보다 몇 살 많고 온화하고 조용하며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젊고 건강하며 직장에서도 능숙하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할 만큼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개인적인 문제로 고통받지만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바로 침대 문제입니다. 광과 그의 아내는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왔으며 서로의 모든 숨소리를 이해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가 70세가 되자 아직 건강하고 정신이 맑았던 그의 아내는 걱정과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나가서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어렸을 때와 같은 결혼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광은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나이에 여성이 여전히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어떤 날은 그냥 피곤해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그는 그녀를 슬프게 할까봐, 그리고 나이가 많고 더 이상 무능하다는 딱지가 붙을까봐 두려워서 감히 거절할 수 없었다. 몸은 예전과 달라졌고, 뼈는 약해졌으며, 심장은 빨리 뛰고, 호흡은 불규칙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그는 잠을 잃었고, 걱정이 되었고, 아내를 만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그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든 사람은 뿌리에서 물이 빠져 죽은 마른 나무와 같아서 조만간 쓰러지게 마련이다. 나는 그를 보러 갔고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머리카락은 회색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신에게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슬프게 미소 지으며 처음부터 거절할 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사랑이 반드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법과 필요할 때는 놓아주는 법을 아는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옛말이 생각납니다. 몸은 마차와 같고 마음은 고삐를 쥔 사람과 같다. 마차가 망가지면 길은 평탄하지 않고 고삐가 망가지면 좋은 말도 길을 잃는다. 늙으면 몸이 피곤하고 심장과 간이 쇠약해지므로 부부관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의사들은 9의 법칙이라는 공식을 사용합니다. 나이의 10의 자릿수를 구하고 9를 곱하면 4주 동안 성관계를 갖는 횟수를 알 수 있습니다. 70세라면 7x9 63, 즉 6주씩 3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숫자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광 씨는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피곤함을 느끼지만 그의 아내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광이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는 앉아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그녀는 화가 나서 울었지만 그는 진심과 오랜 사랑으로 그녀를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소음이 없고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혼의 부드러운 감동으로 가득 찬 사랑입니다. 나는 종종 아침에 그의 집을 방문해서 그들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민속 오페라를 듣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아내의 발을 마사지해주고 아내는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끓여줍니다. 그들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매일 밤 서로 옆에 누울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행복하고 온화하고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거부할 핑계가 될 수는 없지만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해보세요. 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충분히 아는 것이 부유함이며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이 현명함입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덧없는 순간보다 충분한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꽉 쥐면 부러지는 물건이 있고, 느슨해졌을 때만 오랫동안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다. 일시적인 욕망 때문에 평생 쌓아온 것을 망치지 마세요. 절제하는 법을 알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필요할 때는 양보하는 것이 사랑의 정점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이가 되었을 때,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평화롭게 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온화함입니다. 사랑이 핵심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강렬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고대인들은 늙어서도 욕망을 조절할 줄 아는 것은 큰 축복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도가의 책인 즈엉신킨에서는 과도한 성관계는 생명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수명을 연장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조언합니다. 고대인들은 욕망이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조절되지 않으면 불처럼 타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동양 의학에는 마음이 어지럽고 감정이 충동적이면 혈액과 에너지가 혼란스러워져 질병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은 사람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잘 다스려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알면 부유해지고 욕망을 다스릴 줄 알면 진정으로 평화롭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마을 사찰마당에 있는 낡고 못생긴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마지막 햇살을 조용히 바라보던 나는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 죽음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제 이웃 지역에는 입양된 사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60세가 넘었고 외모가 튼튼했으며 말이 진솔했고 의미 있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거의 40년 동안 서로를 사랑해왔습니다. 마치 아직도 사랑에 빠진 노부부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잘생긴 외모 때문에 그는 어렸을 때처럼 사랑할 권리를 자신에게 준다. 그의 아내인 난 씨는 온화하고 극면한 여성이었지만 더 이상 섹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는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드물고 종종 그것을 피한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하며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열정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내를 소홀히 하면 아내가 지루해져서 어려움을 겪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예전과 다르니 여전히 부드럽게 사랑하고 서두르지 말고 사람들이 당신의 리듬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친구가 건강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아직 살아있는 거야. 넌 너무 걱정하는구나. 8월의 어느 더운 오후, 나는 그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와 섹스를 하던 중 침대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난 여사는 충격을 받았고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오르가즘 중에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참석했고 난 여사가 남편의 관 옆에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사랑에서 충분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가장 행복해 보이는 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 난 여사는 폐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내가 들렀을 때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누워 있을 때 나는 아무에게도 전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가 좀 더 상냥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세한 내용 없이 사랑과 욕망만 품으면 몸에 해롭다는 옛말을 기억합니다. 절제 없이 사랑하면 조만간 스스로에게 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이 더 이상 강하지 않고 혈관이 굳어지며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은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를 일으키거나 깨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부부도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더 이상 육체적 추구가 아니라 영적인 조화, 악수, 화창한 날의 따뜻한 죽 한 그릇, 애정이 가득한 눈빛입니다. 그리고 친밀감이 있다면 그것은 느리고 섬세해야 하며 본능보다 감정을 앞세워야 합니다. 70세가 넘은 노인 중에는 여전히 건강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민과 걱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연민은 그들이 여전히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이고, 걱정은 그들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응하는 법을 모른다면 그들이 문턱을 한번 넘으면 치러야 할 대가가 그들의 목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옹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노년기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강요된 유형의 사랑도 장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내에게 오늘 편안한지, 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끝이라고 묻는 식으로 더 부드럽게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난하거나 화내지 않고요. 우리는 섹스 대신 포옹을 하고, 시장에서 함께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손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친밀감을 표현하되, 오르가즘을 위한 싸움이 아닌 신체에 대한 존중심 있는 인사로 표현하세요. 모든 사람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스스로를 태워버린 적이 있지만 따뜻하고 분홍빛 불꽃이 존재하고 숲 전체를 태워버리는 불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랑은 이른 겨울 햇살과 같습니다. 부드럽고 적당하며 오랫동안 지속되는 따뜻함을 남깁니다. 사랑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섹스를 성과의 척도로 여기지 말고, 이해와 감사로 묶인 유대감으로 여기세요. 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하되 싸우지 않는 것이 길이요. 사랑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다. 상처 없이 사랑하는 것이 길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사랑한다면 사랑하세요. 삶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라. 셋째, 노인에게 적합한 안전한 자세를 선택하세요. 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알고 실천하라. 실천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자신의 힘을 알고 실천하면 안전할 것이다. 자신의 힘을 모르는 채로 시도하면 재앙이 자신에게 찾아올 것이다. 나코는 즈엉 신틴이라는 책에서 성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평생 고통을 받게 된다고 썼다. 즉, 섹스가 건강에 좋지 않고 순간적인 쾌락을 갈망한다면 쉽게 장기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옛말에도 늙은 말은 오래 달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장거리를 달리는 늙은 말은 언젠가는 지치게 마련이다. 고대인들은 노년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았지만
항상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현재의 신체 조건에 적합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직책에 대한 약간의 호기심 때문에 건강을 희생하지 마세요. 건강을 위해 자존심을 희생하지 마세요.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이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효도의 첫걸음이다. 이는 고대인들이 항상 염두에 두었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는 직장 동료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호황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현관을 스쳐 지나갔고 그는 천천히 차를 따랐다. 그의 눈은 멀리 바라보며 말했다. 인생에는 잠깐만 시도해보고 싶어도 평생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놀랐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베이라는 친구 이야기를 해줘. 군의관으로 일했던 그는 깔끔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고 말도 또렷하게 했어. 잘못된 자세 때문에 사고를 당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 그 해에 베이 씨는 60세가 넘었고 그의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그는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젊은 아내가 자신을 늙었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거나 아직도 활력이 넘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온라인에 접속해 열정을 유지하는 많은 비법과 이상한 섹스 자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슬비가 내리는 어느 날,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몸의 자연스러운 곡선과는 맞지 않는 어렵고 지치는 자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부주의하게 한번 움직였을 뿐인데 말은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칼로 베어낸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하체로 피가 흘러나와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의 아내는 너무 무서워서 울었고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음경해면체가 파열되어 혈종이 생긴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요도를 재건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거의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그 후 며칠 동안 열등감과 고통을 느꼈으며 정상적으로 소변을 볼 수 없었고 더 이상 성관계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젊은 아내는 그를 사랑했지만 점차 무관심해졌고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황 선생은 그렇게 말하고는 한숨을 쉬었다. 단지 바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두 사람 모두 괴로움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오래된 생강은 맵지만 딱 적당하게 매콤하면 맛있다. 너무 매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20대처럼 행동하려는 것은 깊은 심연을 가로질러 눈먼 말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한때 자세를 갑자기 바꾸어 침대에서 뒤로 넘어져 엉덩이뼈가 부러지고 몇 달 동안 침상에 누워 지내면서 골반 부상을 당한 노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스꽝스럽게 들리지만 그 결과는 농담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강요할 수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힘으로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너무 열심히 하면 너무 늦을 것입니다. 노년의 몸은 계절의 마지막 잎새와 같아 아름답지만 강한 바람에 쉽게 찢어진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사랑하세요. 하지만 이해심을 가지고 사랑하세요. 서로의 몸과 감정을 존중하면서 사랑하세요.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황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이 나이까지 살아왔어.
전쟁과 기근,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욕망을 제대로 통제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한 말은 진한 차 한 잔처럼 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은퇴자 클럽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며 천천히 살고 만족스럽게 살자고 서로에게 일깨워줍니다. 성관계를 가질 때는 몸에 부담이 적고 노력이 거의 들지 않는 편안한 자세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옆으로 눕거나 간단한 전통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서두르거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통증, 멍 또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삼촌, 숙모님, 우리는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새로운 것은 결국 과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평화와 자존심을 약간의 호기심이나 자부심으로 바꾸지 마세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아내와 자녀, 손주들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행복입니다. 다음 날 아침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부분을 듣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옛날에는 교사였던 한 여성이 엄격한 삶을 살았지만 생을 마감할 무렵에는 남편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가난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만큼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오랜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하느냐고 묻습니다. 욕망은 정상적인 것이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그러한 욕망이 다른 사람에게 강요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사랑이란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감정은 더 이상 관능에서 나오지 않고 관심, 눈빛, 남편이 아내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시간, 날씨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따뜻한 죽 한 그릇에서 나옵니다. 여성이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예민해지므로 성적 향상 약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는 남편이 필요합니다. 마이 부인이 저를 안쓰럽게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이 배려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늙어서는 남편이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마치 내 가슴을 자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에는 평화와 존중만을 원합니다. 마이 부인이 딸과 함께 살기 위해 떠난 후에야 트락 씨는 공허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텅 빈 침대를 바라보며 더 이상 욕망이 없고 오직 후회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바로잡고 싶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트락 씨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황혼기를 맞이한 남성과 여성에게 사랑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침대에서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둘 중 한 명이 더 이상 관심이 없다면 서로 대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섹스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나 아내의 권위를 이용해서 배우자를 강요하지 마세요. 섹스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동정심이며 영적인 약이며 두 사람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함께 음악을 듣고, 함께 걷고, 손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행복은 침대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강요하지 말고 깨어 있다면 강요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때에야 의미가 완전해지고 길이 완벽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사랑한다면 본능과 힘이 아닌 마음으로 친절하게 서로의 말을 듣는 인내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다른 사람의 눈물 위에 세워질 때 누구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삼촌, 숙모님, 나이가 들면 누구나 배우자와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부나 사치는 필요 없고 그저 보살핌과 이해, 그리고 적절한 사랑이 필요할 뿐입니다. 노년의 부부가 올바르게, 충분히, 그리고 공감적으로 노년을 보내는 방법을 안다면 행복의 불꽃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과 장수를 증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속의 4가지 소중한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적당한 관계, 지나치지 않은 관계, 건강이 근본입니다. 2번째, 친절하게 대하세요. 애정이 가장 중요하고 오르가즘보다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3째, 불필요한 부상을 피하기 위해 나이에 맞는 자세를 선택하세요. 4번째, 파트너에게 결코 강요하지 마세요. 사랑은 양쪽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귀 기울이고 나누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간다면 나이가 어떻든 남편과 아내로서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TNK댐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동료들과 공유하여 인간적인 교훈을 전파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고 평화로운 인생으로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파트너와 함께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의사들은 암 위험을 피하려면 6가지 음식을 다시 데워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촌, 이모님. 오늘날 바쁜 생활 속에서 요리를 한 후 나중에 데워 먹기 위해 음식을 보관하는 것은 많은 가정에서 익숙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어떤 음식은 무해해 보이지만 다시 데우면 독소를 생성하고 영양소를 잃을 수 있으며 심지어 암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다시 데우지 말라는 조언을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어떤 음식을 다시 데우면 안 될까요? 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나요? 그리고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음식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TNK댐이 절대 다시 데워서는 안 되는 6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고 동시에 장기적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음식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TNK댐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건강과 노년 생활에 대한 유용한 지식을 항상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샐러리. 옛사람들은 질병은 입에서 나오고 근심은 입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심오한 교훈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조부모님은 올바르게 먹는 것이 단순히 배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체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당나라의 유명한 의사인 손사묘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약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에도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고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신선한 상태에서는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지만 잘못 가공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티엔김푸옹에서 녹색 야채는 다시 데우지 말고
오래된 수프는 먹지 말고, 곰팡이가 핀 밥은 요리하지 말고, 냄새가 난 기름은 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실입니다. 저는 올해 70세가 넘었고, 인생의 모든 기복을 경험하고, 시대의 변화를 목격했으며,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쓰라린 교훈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을 때 나는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떠올렸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 말이다. 그 당시 제 친구 중에 칸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시골에 살며 1년 내내 농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깨끗한 채소를 재배합니다. 그는 샐러리를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샐러리가 신체를 정화하고 건강에 좋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매일 그의 아내는 샐러리 수프 한 냄비를 요리하고 다 먹지 못하면 그는 그것을 다음 날 다시 데워 먹습니다. 어느 날 칸 씨는 종종 현기증을 느끼고 호흡이 곤란하며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빠르다고 저에게 불평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었거나 과로로 인한 것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그는 먹고 마시는 것은 병에 걸릴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무시했습니다. 저는 평생 깨끗한 야채와 제가 직접 재배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는 샐러리를 여러 번 데워서 먹었기 때문에 혈액과 심혈관계에 해로운 아질산염이 생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고대인들의 가르침을 기억해냈습니다. 신선한 음식은 약이고 상한 음식은 독이다. 우리 조부모님들은 요리한 직후에 바로 먹어야 하고 다시 데우면 안 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돈을 저축하는 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질병을 자신에게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후로 칸 씨는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언을 좀 더 일찍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식단에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강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죠. 돌이켜 생각해보니 옛사람들이 옳았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올바르게 먹는 법을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맛있게 먹는 법만 합니다. 잘못된 식사 한 번으로 몸이 약해지지만 잘못된 습관 한 가지로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사숙녀 여러분, 잘 먹는 것만 걱정하지 말고 올바르게 먹는 것에도 신경 쓰세요. 싼 식사 때문에 건강을 희생하지 마세요. 좋은 음식은 맛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몸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음식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2. 시금치. 시금치, 시금치. 옛사람들은 병은 입에서 나오고 슬픔은 말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도덕성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진실에 대해서도 가르쳐줍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은 신선한 음식은 만병통치약이고 상한 음식은 독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요리는 올바르게 준비하면 귀중한 영양의 공급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방치하거나 여러 번 다시 데우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리 토이차는 그의 머티리어 메디커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시금치는 본래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영양가 있는 오일을 함유하고 있지만 잘못 처리하면 쉽게 독성을 띠게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고 잘못 먹으면 위장에 해를 끼칩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음식을 신선하게 먹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시 데워도 해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마을에는 남부인이라는 여인이 살았는데 그녀는 뛰어난 손재주와 맛있는 요리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작은 정원이 있고 시금치를 포함한 온갖 종류의 야채를 재배합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사람들이 이 야채가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종종 이 야채를 수프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그녀는 매번 요리를 할 때마다 남은 음식을 요리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날 다시 데워서 먹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다시 데우면 맛이 더 좋아지고 낭비도 줄어든다고 믿지만 시금치를 다시 데우면 아질산염이 생성된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아질산염은 특히 여성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부인은 자신의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고 배가 종종 불편해졌으며 식욕도 예전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생식 건강도 나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의사에게 갔을 때 의사는 그녀의 위장이 손상되었고 부적절한 음식 섭취로 인해 호르몬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부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차가운 국은 버리세요. 그녀는 어렸을 때 이 문장이 사람들이 낭비하는 것을 비난하는 의미라고 생각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모든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에는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 많고 그녀의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의도치 않게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녀가 시금치를 다시 데우면 독성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도 그렇게 오랫동안 이런 습관을 유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람 부인은 다시는 시금치를 추가로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이 있으면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먹고 절대 다시 데우지 마세요. 그녀는 또한 자녀와 손주들에게 단지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먹고 편리함을 위해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람 부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건강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때로는 음식을 잘못 데우는 것과 같은 사소한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를 해칠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슬픔은 말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는 건강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장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황제내경에 올바른 음식은 보약이고 그릇된 음식은 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의사 톤투막은 음식은 신선해야 하고 물은 깨끗해야 하며 낯선 것을 탐하지 말고 상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버섯은 영양가 있는 음식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상할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부모님은 늘 무엇이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상한 것은 먹지 말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버섯을 다시 가열하면 버섯의 단백질이 변해 소화장애, 복부 팽창, 심지어 간과 심혈관계 손상을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버섯을 먹을 때는 항상 신선한 버섯을 선택하고 먹을 만큼만 요리하고 너무 오랫동안 두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음식이 사람을 구할 수도 있지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잘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저는 홍이라는 사촌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하루 종일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버섯이 건강에 좋고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말을 듣고 버섯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방문했을 때
그가 커다란 냄비에 버섯수프를 요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 먹을 수 없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날 다시 데워 먹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일깨워 주었다. 버섯은 꼭 생으로 먹어야 해. 너무 오래 놔두지 마. 얘야.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고, 사람들은 버섯은 영양가가 높고 다시 데워 먹어도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헝은 종종 배가 부풀고 소화불량이 있으며 때로는 피곤함을 느끼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경우도 있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직장에 앉아 있는 동안 갑자기 어지러움과 땀이 나고 가슴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은 서둘러 병원에 갔다. 트렘 박사는 헝의 약간 손상되었고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순간 헝은 깜짝 놀랐다. 그는 의사에게 저는 점고 잘 먹는데 왜 간과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데워진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헝은 버섯 요리를 몇 번이나 다시 데웠는지 생각하고 기억해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버섯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다시 데우면 단백질 구조가 변해 유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간과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심지어 가벼운 중독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헝은 깜짝 놀랐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버섯은 맛있지만 제대로 먹어야 하고 좋은 음식이지만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헝은 자신의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버섯만 요리하세요. 남은 음식이 있다면 차가운 요리로 먹거나 조각내어 섞어 먹으세요. 절대로 다시 데우지 마세요. 그는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어 그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우리 조부모님들이 옳았습니다. 뭔가 상하면 버려라. 먹는 것도 안타깝지만 스스로를 해치는 건 더 안타까운 일이다. 건강은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한다면 너무 늦은 것입니다. 먹는 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잘못된 선택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닭. 옛사람들은 병은 입에서 오고 고통은 입에서 나온다. 맛있는 음식이 꼭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먹는다면 언젠가는 해를 입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의사 리토이차는 그의 원고, 강무에서 닭고기는 영양가가 높지만 함부로 먹을 수 없다고 썼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닭고기 껍질을 먹으면 안 됩니다. 닭고기를 다시 데우면 열이 발생하고 합병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영양가 있는 음식이 항상 맛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율 있는 가정에서는 우리 조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음식을 먹고 돈을 인색하게 쓰지 않고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예전에 난 씨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으며 평생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늙어서 큰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일찍 죽었고 그는 단순하게 살았으며 음식에 대해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종종 맛있는 요리를 많이 만들곤 하는데 특히 닭고기 조림 요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음식이 아까워서 다 먹지 못할 때마다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다음날 다시 데워서 식탁에 올립니다. 얀 씨는 그것을 보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닭고기가 여전히 맛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난 씨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통, 심박수 증가, 때로는 가슴 통증 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서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온 가족이 당황하여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아들의 진찰을 마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징후가 있습니다. 식단을 조절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난 씨의 아들은 놀랐다. 아빠는 기름진 음식을 안 드세요. 주로 닭고기 조림, 닭죽 등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세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다. 닭고기는 좋은 식품이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닭고기를 다시 데우면 단백질 구조가 변해서 심장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닭고기 껍질을 먹는 것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그 순간, 난 씨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닭고기는 맛있지만 다시 데우면 안 돼. 밤새도록 두었다가는 중독될 수 있어. 고대인의 가르침은 미신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끌어낸 귀중한 경험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가족은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남은 닭고기는 다시 데우지 않고 조각을 섞어 먹거나 차가운 요리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난 씨는 또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식단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누구에게나 주관적인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잘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식사가 나중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 조부모님은 음식이 양날의 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까지 후회하지 마세요. 먹는 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증인. 옛사람들은 모든 것을 적당히 먹어야 한다. 한 입만 잘못 먹어도 인생 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의학 서적에서 유명한 의사 화타는 인삼은 귀중한 음식이지만 잘못 처리하면 독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무엇이든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도 적절히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집안에서는 조부모가 항상 자녀와 손주들에게 약을 한 번만 먹고 다시 데우지 마세요. 그러면 병이 나요. 라고 일깨워줍니다. 그 당시 마을에 딘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검소한 생활로 유명했으며 음식을 결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히 계란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계란이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요리를 할 때마다 그의 아내는 일주일 동안 먹을 만큼 큰 냄비에 계란을 삶는다. 먹을 때는 그냥 꺼내서 데워 먹기만 하면 되니 빠르고 편리합니다. 딘 씨는 그것을 보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먹는 것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고, 데워서 먹는 음식은 여전히 맛있고, 낭비할 것이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딘 씨는 위장의 불편함을 느끼고 소화불량을 느끼며 때로는 복통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삶은 달걀 2개를 아침으로 먹고 난 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온 가족이 그를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그를 진찰한 뒤 계란을 데워 먹는 습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딘 씨는 놀랐다. 물론이죠. 삶은 달걀을 다시 데우는 게 뭐가 문제죠?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증거는 음식이 단백질 오일이라는 것이지만 다시 가열하면 단백질 구조가 바뀌어 소화장애를 유발하는 화합물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달걀 노른자는 산화되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계란을 요리한 직후에 먹으면 괜찮지만 여러 번 데워 먹으면 소화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을 듣고 딘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계란은 한 번만 먹을 수 있고 찬밥은 데워 먹을 수 있지만 계란은 데워 먹을 수 없다. 그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고대인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로 딘 씨는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계란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클립스는 처음부터 이전의 승리가 행운이 아니라 강한 의지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만큼 뛰어난 지능과 민첩성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말들은 뒤처졌고 이클립스가 라이더와의 유대감과 본능에만 의지의 주변을 보지 않고도 움직이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경기장이 가득 차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된 가운데 이클립스와 알레한드로는 이 코스에서 경쟁한 말들 중 가장 빠르고 재능 있는 말들과 맞붙었습니다. 압박감은 컸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정확성으로 첫 번째 턴을 돌았고 완벽한 협력을 통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경쟁자들이 추월을 시도했지만 이클립스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완벽한 춤과 같았고 그 본능은 그들을 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직선 코스에 다다르자 결승선이 눈앞에 다가왔고 이클립스와 또 한 마리의 말만 남았습니다. 군중의 사랑을 받는 이 말은 엄청난 힘과 속도를 가진 거대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클립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겨운 노력 끝에 눈먼 말은 자유로워졌고 갑작스러운 회전으로 상대를 추월하여 모두가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승리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한때 시력장애로 인해 멸시와 과소평가를 받았던 말 이클립스가 다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승리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용기와 극복, 충성심의 승리였습니다.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금메달이 이클립스의 목에 걸려 있는 동안 알레한드로는 감정이 담긴 눈으로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생이 일련의 도전이기는 하지만 이 말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클립스는 경주에서 우승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동물에 대한 전 세계의 시각을 바꾸어 놓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클립스의 이야기는 그녀의 놀라운 달리기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녀의 삶의 방식으로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질 것입니다.
항상 그의 곁에 있었던 알레한드로는 챔피언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에도 그를 전적으로 믿었던 라이더로 기억됩니다. 이클립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경기장에서의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지평선이 더 이상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가르쳐주는 기수와 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스토리 전체를 보셨다면 1에서 10까지 평점을 남겨주세요. 또한 당신이 어디 출신인지 알고 싶고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는 동물 이야기를 좋아하시나요? 밤에 그녀는 딸을 불러서 학교에서 늦게 집에 온다고 꾸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칸 씨의 가족에는 토안과 탄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늘 다투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두 형제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고 그대로 따랐다. 그들은 설거지를 누가 할 것인가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재산 분할 같은 중요한 문제까지 온갖 문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디 가족이 하루도 싸우지 않으면 제대로 먹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난 씨였는데 칸 씨의 먼 사촌이었습니다. 난 씨는 오랫동안 집을 떠나 살았는데 이제 친척들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칸 씨 가족은 평판이 나쁘다는 소문이 있지만 그는 여전히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난 씨는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 만 부인이 남편에게 소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생선 사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작은 생선을 사오다니. 날 굶기려는 거야. 칸 씨는 참을 수 없었다. 당신이 직접 가서 사세요. 저는 하인이 아니니 왜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두 남자는 큰 소리로 논쟁을 벌였고 어느 쪽도 양보할 기색이 없었다. 난 씨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지만 가장 놀란 것은 그의 두 아들도 논쟁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토아는 그의 어머니가 항상 잔소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는데 지쳤어요. 탄이 곧바로 반박했다. 엄마랑 싸우는 건 너뿐이야. 엄마가 널 키웠는데 이제 와서 감히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니. 그러자 칸 씨의 가족은 마치 시장처럼 혼란에 빠졌습니다. 난 씨는 앉아서 술 한잔 하려고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다투는 데 익숙한 곳에서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즉시 떠났다. 떠나기 전 그는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좋은 땅에서 자란 나무는 잘 자라지만 척박한 땅에서 자란 나무는 시든다. 온종일 다투는 가족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몇 년 후, 란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토안과 탄은 각자의 가족을 갖고 자랐지만 다투는 습관이 그들의 피 속에 깊이 배어 있어서 둘 다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토지 분쟁 때문에 서로를 고소했습니다. 맨 부인은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칸 씨는 자녀들의 불화로 인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논쟁이 오늘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심을 갖는 것은 축복이고 싸우는 것을 아는 것은 저주입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비참하게 만듭니다. 고대인들은 또한 기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북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문제를 피하는 방법이다.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의 집에 발을 들이면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슬픔을 안겨줍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친구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집에 가지 마세요. 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면 모이고 함께하지 않으면 헤어진다.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스스로를 강요해야 합니까? 인생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친구가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보다 몇몇 진실한 친구가 있는 것이 낫다.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나는 다가가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가까이 있다. 오직 그럴 때에만 당신의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당신의 삶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코끼리를 피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나는 힘든 경험을 통해 그것을 믿기 전까지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키엔 씨라는 사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와 나는 매우 친했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모든 것에 대해 서로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키엔 씨는 토지 거래를 하며 사업을 잘하고 있지만 나는 농사만 짓고 먹고 살 만큼만 살 뿐 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그를 친척으로 여기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자가 된 후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예전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는 여전히 친절하고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거리를 느꼈습니다. 제가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는 저를 제대로 맞이해 주었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더 이상 친절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문장에서 돈이 언급되었고 나의 삶을 다른 부자들과 비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들이 바쁘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하곤 해요. 하지만 어느 날 저는 모든 사람이 저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문제를 겪었고 아들의 사업은 실패했고 그는 살아가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사촌인 키엔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늘 형제 사이에는 서로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요청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약간의 희망을 품고 그의 집으로 걸어갔지만 이번에는 전처럼 환영받지 못했다. 그는 멀리 앉아 있었고 물도 주지 않았고 더 이상 친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혹시 힘든 일 있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내가 왜 왔는지 알아챘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빌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내 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본을 지원해 주시고 가능한 한 빨리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키엔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 요즘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돈 문제가 예민하고 저도 돈이 별로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한 방식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보는 시선은 경멸적이고 냉담했으며
마치 내가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나가면서 키엔 씨의 방문을 다시 바라보았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장소가 있고 내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나는 그의 집을 다시는 방문하지 않았고 그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를 알고 그의 마음을 알고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이 옳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고 나서 조용히 떠나세요. 사랑은 애정보다 낫다.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 후로 저는 저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나는 계산이나 경쟁 없이 간단하게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나는 행복이란 많은 친구를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를 갖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세요. 사랑하는 이모, 삼촌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만한 것은 아니며 모든 문이 들어갈 만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와 손실만을 안겨줄 뿐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잉크에 가까우면 검게 보이고 등불 가까이에 두면 밝아질 것이다. 사랑은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만큼 좋지 않다.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떠나주세요. 멀리해야 할 3가지 유형의 사람. 불화를 조장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수다쟁이, 다투고 논쟁하는 사람들은 삶을 평화롭게 만들지 못한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못해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 상처 입힐 뿐입니다. 늙어가면서 중요한 건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평화와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 친구와 여행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수업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귀중한 수업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